자, 이번 단원에서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 앞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삼각함수 값,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각이 좀 달랐었어. 각이 어떤 두 개의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것들을 각각의 각인 알파, 베타에 대한 삼각함수들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걸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덧셈 정리라고 이름을 붙였었던 거고. 자, 근데 거기에서는 각이 좀 달라졌긴, 그러니까 다른 애들끼리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애초에 각이 같은 애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 거야. 어떤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기서는 사인과 코사인 얘기만 좀 할게요. a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표현되는 애를 이제 하나의 삼각함수 사인으로만 표현되는 삼각함수나 또는 코사인으로 표현되는 삼각함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부를 거야. 말 그대로 삼각함수들을 하나로 합쳐 놓아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막 완벽하게 그래서 이렇게 합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는 잘 안 될 수는 있어. 약간 억지로 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 합성을 시켰을 때 나오는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그건 당연히 기억해주고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좀 새로운 문자가 하나 생기거든. 그 문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좀 공부를 해봐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라는 요 놈을 만약에 사인으로 합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앞에 쓰여 있는 거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와 같은 식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일단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정할 게 있는데, 좌표 평면에서 이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그리고 코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 각각의 이 개수들을 x좌표, y좌표로 하는 점을 하나 찍을 거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인 그러한 점이 있었다. 자, 그럼 이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직선이 이루는 그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잡아본다면 이때 사인 알파라는 건 뭐라 쓸 수 있다? 루트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사인이니까 y좌표 b를 끌고 오면 될 거고, 코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x좌표 a라고 정리를 해봐 줄 수 있겠죠. 뭐 이거 문제 낼 건 없죠. 그냥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그때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라는 걸 이제 한번 정리를 시켜볼 건데, 일단 식을 먼저 써보고 여기에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요 a랑 b라는 거를 사인 알파나 코사인 알파로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 분모에 뭐만 있으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것만 분모 자리에 있었으면은 이 a랑 b를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낼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마음대로 나누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여기에서 억지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묶어서 분모 자리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여기서도 이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분모 자리에도 생겼겠지. 그래서 얘 분의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여기에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a는 코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b는 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를 다시 한번 적어보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사인 알파 다시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근데 뭔가 보지 않았냐 여기서?
여기부터 읽으면 사코 플러스 코사라고 봐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어떤 삼각함수 얘기하는 거야? 사인이죠. 그럼 알파랑 세타는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라고 정리가 하나로 된다 이거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다 보니까 a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일단 앞에 있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사인, 여기서 세타를 좀 먼저 쓸게요.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이라는 거를 지금처럼 하나의 삼각함수로 합성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코사인으로도 합성시키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 똑같이 식은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자, 얘는 합성을 시켰을 때, 코사인으로 합성을 시켰을 때 일단 앞에 붙어있는 그 숫자는 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으로 합성이 가능해. 자, 그럼 여기서도 좌표 평면에서의 어떤 하나의 점부터 설정을 하고 시작할 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점의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볼 거냐면은 코사인의 앞에 곱해져 있는 걸 x좌표,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거를 y좌표라고 생각해서 점을 찾을 거야. 그래서 b, a라는 점, 그 점과 원점을 이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그 각의 크기를 여기서는 베타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를 a, b를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일단 사인 베타 같은 경우에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좌표 a. 다음 코사인 베타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라고 또 정리해봐 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얘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좀 억지로 묶어보는 거야. 자, 그럼 앞에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 자, 근데 여기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 얘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우리? 사인 베타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라는 거는 코사인 베타라고 바꿔줄 수가 있고.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대로 써주시고요. 바로 안쪽에서는 이제 사인 베타 사인 세타 곱해져 있고, 그 뒤에는 코사인 베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얘는 코사인 두 각 베타랑 세타는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죠 이번에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세타라고 정리를 해봐 줄 수 있겠다. 근데 얘들아, 이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라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가능해요. 코사인 무슨 함수? 우함수. 그 얘기는 내가 플러스 5를 넣든 마이너스 5를 넣든 그 결과가 똑같잖아. 부호 바꿔도 그 결과가 같아야 되지. 그래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하나의 삼각함수로 합성을 시켜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죠?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좀 기억해 줄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두 삼각함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합쳐줄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둘 다 기억은 해놓되 얘를 그래도 사인으로 합성시키는 걸 좀 더 많이 사용하긴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고 있어주면 돼. 근데 뭐 이거는 A랑 B를 점의 좌표로 하는 그 점에서 원점까지 이르는 그 거리를 반지름을 곱해놨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주면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 알파야.
이 알파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정확하게 합성을 시켰을 거 아니야. 이게 뭔지 모르면 이걸 합성을 하나마나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 알파라는 거를 뭐라고 아까 표현했었어? A, B 걔를 원점과 이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그 각의 크기를 여기서 알파라고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라는 거를 A랑 B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는 하지 마. 그림을 기억해. 그러니까 A랑 B를 이제 x좌표, y좌표로 하는 그 점에서 원점까지 이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그 각의 크기를 여기서의 알파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로 외워 나와주면 좋아. 알겠죠? 코사인은 약간 뒤집어가지고 표현하는 거니까 B, A를 한 점으로 해서 원점과 이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그 각의 크기를 베타. 근데 여기서는 빼가지고 표현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걸 좀 잘 기억해놔. 그림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어떻게 해서 표현했는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뭘 할까? 자, 2루트 3 사인 x 빼기 2 코사인 x 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일단은 두 가지로 전부 다 합성을 한번 시켜보긴 할 건데 일단 사인으로 먼저 한번 합성을 시켜봤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인 앞에 뭘 곱해줘야 돼?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 생각해주시면 편해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준 걸 곱해줄 거, 그러니까 그 앞에 곱해줄 거죠. 그럼 12 더하기 4니까 16, 거기다 루트 씌워주었으니 그때는 4가 곱해졌다 라고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그때 그 각이 들어가는 자리에 일단 x는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그 뒤에는 어떤 알파라는 각이 더해질 거지. 근데 얘들아, 이 알파라는 각이 뭐라고? 얘 컴마 얘 그때 그 각의 크기 그걸 가지고 알파라고 해주는 거야. 자, 그럼 그때 점 한번 찍어보면 2루트 3 마이너스 라고 해서 이런 점이 하나 찍혔을 거지. 얘를 원점과 쭉 이어줬을 거야. 자, 그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줘.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을 알파라고 보자 이거야. 괜찮을까? 물론 이걸 알파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이때 알파 구해볼 수 있겠니? 몇 도인지 아니면 몇 파이인지 좀 찾아볼 수 있겠어? 자, 이걸 물론 이제 식을 써가지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가 길이가 4니까 사인 알파는 여기서 4분의 몇이고 코사인 알파는 4분의 몇이다 라고 해서 찾아낼 수는 있지. 그치? 근데 그냥 도형으로 잠깐 봐봐. 이 도형 좀 잠깐 봐봐. 각이 좀 보이니? 여기 2루트 3, 여기 2. 그럼 1대 루트 3대 2네. 몇 도? 30도. 그러니까 알파가 여기서 몇 도라는 거야? 330도. 그걸 이제 라디안으로 바꿔주면 6분의 11파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함수로 합성을 시켜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자, 이번엔 반대로 얘를 사인이 아닌 코사인으로 합성한다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물론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똑같지. 4 곱하기 코사인 x 빼기 어쩌고 라고 표현되는 것 뿐인 거야.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 베타라는 각이 알파라고 표현한 그 각이랑 좀 다른 의미였었잖아. 사인으로 합성시킬 때는 얘 컴마 얘 앞에 거 사인의 개수 컴마 코사인의 개수였어. 근데 이걸 코사인으로 합성시켜줄 때는 이걸 순서를 뒤집어야 되지. 마이너스 2, 2루트 3이라는 그 점을 찍어가지고 생각을 해봐줘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좌표평면 그려주면 마이너스 2, 2루트 3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때 생기는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만들어지는 그 각을 베타라고 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베타라는 각을 찾아볼 때 물론 계산을 직접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되는데 그림으로 봐봐.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2 그럼 1대 루트 3대 2 마찬가지 삼각형이 나오네. 여기 몇 도니 그러면은 60도죠. 그럼 베타는 120도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라디안으로 좀 바꿔주자면은 얘는
3분의 2파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으로 나타내자면 4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6분의 11파이, 코사인으로 나타내자면은 4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정리를 해봐줄 수가 있는 거지. 됐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 둘이 서로 같은 거예요. 왠지 알겠니? 우리 여기서 얘를 뭘로 바꿀까? 2분의 3파이 더하기 3분의 1파이라고 써도 되겠니? 이러면 6분의 9에서 6분의 2 더한 거니까 6분의 11파이잖아. 그쵸? 여기다가 x만 더해주면 될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사인 2분의 홀수파이 더하기 세타, 이러한 형태야. 그럼 얘가 앞에 다 그대로 쓰고 2분의 홀수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분의 1파이 더하기 x 그대로 적어줬을 거야. 근데 우리 부호 정도는 신경 써봐야 되잖아. 그럼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4사분면의 각이죠. 거기서 사인은 마이너스일 거잖아. 괜찮니? 물론 여기에서 얘로 바꾸는 게 이제 또 조금 다른 느낌이기는 한데 얘를 이렇게 바꾸지 말까. 야, 숫자를 조금만 바꿀게. 여기 2분의 1파이라고 쓰고 여기를 3분의 7파이라고 쓸게요. 그럼 부호 플러스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는 2사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은 거기서 플러스라서.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뭘 좀 해봐 줄 수 있을 거냐면은, 우선은 코사인이라는 이 함수 자체가 주기를 2파이로 가지고 있는 함수인 거 맞죠? 그쵸?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제 2파이만큼 더하든 빼든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근데 나 이거 3분의 7파이니? 미안해요. 몇 파이라고 써야 되니? 6분의 3이면은 6분의 3, 6분의 8, 3분의 4 3분의 4 해서 2파이를 더하든 빼든 상관이 없으니까 얘랑 얘가 정확하게 2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건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2파이를 빼더라도 어차피 얘는 2파이를 주기로 하고 있는 그러한 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이 함수와 같다라고도 얘기를 해봐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가지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당히 2분의 1파이, 2분의 홀수파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찾아봐 주시면 되긴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을까요? 이 정도로만 봐줍시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두 함수를 합성을 시켜줄 때 그걸 사인으로도 합성시킬 수 있고 코사인으로도 합성을 시켜봐 줄 수 있는데, 그때 그 삼각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그 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그 점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생각해봐 주면 되고, 근데 사인으로 합성시켜줄 때는 알파를 더하고 코사인으로 합성시켜줄 때는 베타를 뺀다. 그때 알파는 뭐다? A, B 사인의 개수, 코사인의 개수를 한 점으로 하는 그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 베타라는 그 각은 거꾸로지. 코사인의 개수, 사인의 개수, 즉 B, A와 원점을 지나는 그 직선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그때의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는 걸로 할 건데, 일단 기본 문제들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173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한번 보자. 자, 우선 1번. 다음을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꼴로 나타내어라. 자, 첫 번째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일단은 앞에 있는 삼각함수 앞에다가 곱해줄 건 몇이었어?
피타고라스 정리 쓰듯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루트 2 곱하기 사인 바로 열고 세타 더하기 알파일 거야 얘들아. 근데 점 찍어봐봐. 몇 컴마 몇이야 그러면은 1,1이지. 그럼 1,1이랑 원점 지나도록 직선을 그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몇 도겠니? 45도겠지. 아 그럼 그냥 그 자리 그대로 45도 4분의 파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거야. 이게 바로 보이면 지금처럼 바로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조금 이제 중각을 넘어가고 180도를 넘어가고 그런다면 좀 헷갈린다면 아까처럼 점을 찍어서 내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삼각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루트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얘 같은 경우에도 합성을 시켜줄 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2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써줬을 거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몇 컴마 몇이라는 점을 찍어서 써야 돼.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찍어줬어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 찍어봐 주시면은 이만큼의 각을 여기서는 알파라고 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저 알파를 찾기 전에 그냥 뭘 대신 보면 돼. x축의 양의 방향과 만들어지고 있는 요 직각삼각형을 봐주면 되지. 특수각이라는 게 좀 보이니? 1대 루트 3대 2잖아 마찬가지로. 여기가 30도겠죠? 그럼 알파라고 할 수 있는 그 각은 330도니까 6분의 11파이라고 봐주면 되고. 자,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두 삼각함수 합성을 시킬 때 이번엔 코사인으로 한번 합쳐보래. 자, 첫 번째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루트 2로 시작할 거고 코사인으로 합성을 시키는데 그럼 우리는 세타에서 무엇을 빼야 될지만 생각해보면 되지. 얘들아,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이라는 점을 찍어가지고 생각할 거야. 아까는 사인의 개수가 x 잡히고 코사인의 개수가 y 잡혔어. 여기서는 코사인으로 합성시킬 때는 코사인부터 시작이야. 코사인 개수가 x 잡히고 사인 개수가 y 잡혀요. 지금 여기서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부터 개수를 찾아봤어야 돼. 1,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몇 도? 45도겠지. 그럼 이만큼 돌아갔으니까 315도인데 그걸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몇 분의 몇 파이다? 4분의 7파이다. 이렇게 해서 합성을 시켜봐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5로 시작할 거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졌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럼 찍혀져 있는 점이 1,2라고 봐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베타는 특수각이 아니야. 그치? 그럼 그때는 베타를 뭐 라디안이나 아니면은 몇 도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가 없지. 그쵸? 그럼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 그 베타에 대한 걸 그래도 좀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베타가 뭔지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아까 쓴 사인 베타와 코사인 베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사인 베타라는 건 여기서 몇이라고 할 수 있어? r분의 y좌표니까 루트 5분의 2, 즉 5분의 2 루트 5. 코사인 베타 같은 경우에는 r분의 x좌표니까 루트 5분의 1, 즉 5분의 루트 5. 얘까지 같이 좀 설명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직접 그 각을 나타낼 수 있을 때는 곧장 써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표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베타에 대한 조건을 따로 달아주면 된다. 자, 다음으로 3번 넘어가 봐 주시면은 얘는 함수 fx를 이거는 2 sin x 빼기 3 코사인 x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 이 얘기를 좀 안 했었어. 자, 그때 이 함수의 주기,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삼각함수들이 연산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함수는 딱히 배운 적이 없잖아. 그쵸? 근데 지금처럼 사인, 코사인을 연산하고 있는 이러한 함수는
하나의 삼각함수로 합성을 시켜줄 수 있다. 합쳐 놓고 나서 그럼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몇으로 시작해? 13으로 시작해야 되겠지. 거기에다가 사인으로 일단 합성을 시켜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무언가 각을 좀 더해 나가서 삼각함수에다가 대입을 시켰을 거 아니야. 그쵸? 물론 여기에서 알파라는 그 값에 대해서는 이제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3이 사인 알파, 루트 13분의 2가 코사인 알파다 라고 해줄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는 어차피 문제에서 찾아보라는 게 주기, 최대값, 최소값 얘네들에 대해서 찾아보라는 문제인 거잖아. 그쵸? 그럼 사실 알파라는 게 없었어도 얘는 주기, 최대값, 최소값은 똑같지 않았겠니? 왜? 여기 붙어있는 알파라는 건 뭘 시킨 거야? 알파를 지운 거에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게 이제 뒤에 더해진 그 숫자다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기, 최대값, 최소값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거야. 그럼 그냥 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주기는 그럼 몇이니? x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분의 2파이. 그래서 그대로 2파이를 주기다라고 해주면 될 거고, 최대값은 몇이라고 해줄 수 있어? 이걸 루트 13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날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할 수 있고. 기억나니? 사인 그래프 생각해봐. 얘 범위가 어떻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1 이상 1이야. 거기 루트 13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저는 이제 x에 곱해진 거랑 삼각함수 앞에 곱해진 거에 의해서 이 함수가 이제 확대된다, 축소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범위로 그냥 생각해 보셔도 최대 최소를 좀 찾아봐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예제 4번 같이 한번 해서 볼 건데, 자, 얘는 지금 2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자, 얘를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꼴로 나타내어라 하고 나와 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두 개의 합수들을 이제 합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각이 같은 애들끼리는 좀 합성을 시켜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안 되지. 각이 하나는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하나는 세타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걸 좀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저기에 들어가 있는 각을 세타로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이걸 이제 덧셈 정리 생각해봐 주시면 되겠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사코 플러스 코사. 근데 이때 어차피 코사인 3분의 파이나 사인 3분의 파이는 전부 다 상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하고 나오겠지. 그럼 2분의 1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로. 그럼 이제 얘에다가 2 루트 3을 곱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주니까 사인은 루트 3 사인 세타, 코사인은 이제 3 코사인 세타인데 거기서 4 코사인 세타를 뺄 거지.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럼 이제 사인과 코사인에 들어가 있는 그 각이 세타로 같아졌으니까 이제는 뭘 해볼 수 있다? 합성시켜 볼 수 있다. 자, 그럼 그때 a, b라고 생각할 거고, 그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그리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해줄 수 있는데, 그럼 그때 그 알파라는 각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얘를 몇 컴마 몇이라고 생각해보자.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이만큼의 각을 여기서는 알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도 뭐 어떤 삼각형으로 보자. 이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예각인 이러한 삼각형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미안, 직각삼각형. 자, 그럼 그때 여기는 루트 3이랑 1이니까 마찬가지로 1대 루트 3대 2라는 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 이만큼의 각이 30도 하고 나왔을 거니까 알파에 들어가는 그 각은 330도, 즉 6분의 11파이.
이렇게 해서 나타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합성시켜 줄 때는 일단 먼저 그 함수에 대입이 되어 있는 그 각이 같을 때 합성을 시켜줄 수 있고, 사인으로 합성시킬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 합성시킬 수도 있었어. 근데 사인으로 합성시켜 준다면은 사인의 개수부터 x, y 좌표, 만약에 코사인으로 합성을 시켜 준다면은 코사인의 개수부터 x, y라는 그 좌표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 사인으로 합성시킬 때는 알파를 더하고 코사인으로 합성시킬 때는 베타를 빼는 거, 그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예제 5번 한번 봅시다. 자, 예제 5번에서는 이제 y는 루트 3 sin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1까지. 자, 얘 주기 최대 최소를 구하고 그래프까지도 한번 그려봐라 라는 문제인 거죠. 자, 일단 그러면은 플러스 1은 제외하고 루트 3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얘부터 먼저 합성을 시켜보는 거지. 자, 그럼 그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이 여기서도 사인으로 한번 합성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그때 x 더하기 알파인데 여기서 루트 3,1 맞죠? 그럼 요러한 삼각형 만들어 적겠네. 여기 원점이었을 거고, 그럼 여기 30도였겠죠? 알파가 30도네. 6분의 파이라고 더해줍시다. 여기 1만 더해주면 되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주기 최대 최소부터 한번 찾아보자면, 이 함수의 주기는 x의 개수가 어차피 1 바뀌지 않았지. 어차피 평행 이동 정도만 시켜준 거잖아. 주기는 그래서 2파이로 유지가 됐었을 거고, 이때 최대값은 3하고 나오는 거 좀 보일까요? 얘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 2를 곱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랑 2 사이, 거기에 1까지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래서 최대값이 3이라는 소수값은 마이너스 1하고 나온다. 이렇게 해서 찾아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 그래프까지도 한번 그려봐라 라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차근차근히 좀 이 하나하나의 그래프들을 좀 그려나가 볼게요. 일단 순서대로 보려면은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시켜봐주는 거지. 물론 평행 이동도 좀 차근차근 보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우선은 그냥 sin x의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자면은,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물결 치듯이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거 아니야. 이때 얘 한 주기가 2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한 제자리로 돌아온 한 주기 2파이, 얘는 그거의 절반인 파이, 뭐 이거는 그러면은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줄 수 있겠죠. 근데 너무 크게 그렸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sin x의 그래프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잖아. 그러면 삼각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요 값은 뭘 의미를 하고 있다? 위아래로 확대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모든 y축가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때 최대값이 1이 아닌 2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일단 위로 한 칸 좀 먼저 올려볼까? 위로 한 칸을 좀 먼저 올려준다면은 왜 1이야 얘? 여기까지 마이너스 1. 위로 한 칸 올려준다면 이제 3까지 올라왔겠지. 즉 원점이 0,1로 올라올 거고, 이제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이제 3까지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예요. 얘가 y는 이 sin x 더하기 1. 그리고 나서 얘를 뭐 하자?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거지. 그쵸? 너무 지저분해서 따로 그릴게요, 쟤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여기가 3, 여기가 1. 얘는 왜 또 이렇게 많이 내려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근데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니까 그냥 이전부터 생각해보자. 얘는 그럼 어디로 갈 거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1이라는 점으로 갈 거지. 그쵸? 혹시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x절편이 좀 보여? x절편이 몇인지 좀 찾아볼 수 있어? 지금 이 그래프가 y는 이 sin x 더하기 1이었잖아. 이거 x절편을 좀 먼저 한번 찾아보자. 그럼 y가 0일 때 x값이 x절편이니까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 x값이 결국 x의 절편이었겠다. 맞니? 그럼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게 언제지? 몇 도일 때? 30도, 6분의 파이일 때.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 그럼 x가 몇일 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지 좀 보일까요? 방금까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한 줄기만. 우린 여기에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때의 x좌표가 일단 궁금한 거야. 그때 우리는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좀 찾아봤었는데 우선은 얘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하나의 x값이 몇이라는 거는 알아. 6분의 파이라는 거는 알아. 그럼 2분의 1이 되게 하는 또 다른 x값이 하나 더 있지. 그럼 그때의 x좌표는 어떻게 해서 찾아?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였었잖아.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지. 아니면 그냥 요 도형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갔구나 라고 생각해 준다면 여기는 6분의 5파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러한 x 좌표들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지. y좌표가 똑같으면 선대칭을 가지고 생각하면 됐었는데 y좌표가 부호가 반대면 점대칭을 이용했었어.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생긴 도형과 이렇게 생긴 도형 얘네 둘이 파이, 0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도 6분의 파이만큼만 더 이동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x좌표는 6분의 7파이. 그 다음 얘는 똑같은 y좌표니까 이번에도 선대칭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그러면 이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얘는 6분의 11파이하고 나온다. 괜찮을까? 그럼 지금 찾은 이 x값은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여기랑 여기에 있는 값을 지금 찾아본 거야. 6분의 파이가 아니라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맞니? 여기가 6분의 7파이, 여기가 6분의 11파이. 그럼 이제 얘랑 얘는 주기가 이제 2파이니까 여기서 2파이를 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러한 식으로 찾아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진짜 그냥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자. 그럼 얘는 요 점으로 딱 위로 올라왔었겠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1이라는 그 점을 지나갔겠지. 0,1이었던 그 점.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그럼 요 x 절편들은 다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켰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새로운 x 절편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빼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또 뺐으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진다 정도를 좀 생각해보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을까? 그래서 책에서는 어쨌든 이제 최대값을 가지는 그때 순간, 최소값을 갖는 순간, 뭐 x 절편, y 절편,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 표시를 해주고는 있는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어야 되니까. 자, 다음 또 넘어가서 이제 예제 6번으로 한번 봅시다. 자, 예제 6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반원의 호 A, B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각 PAB를 세타라고 할 때 2 곱하기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최대값과 이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여기에서 PAB라는 그 각의 크기를 세타, 지름을 2라고 잡아주고 있고 EAP 더하기 BP 얘가 최대값이 몇이고 그때 사인 세타를 한번 찾아보아라.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선분 AP랑 선분 BP를 전부 다 세타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 보이니? ABP가 지금 지름을 한 변으로 하고 있는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린 거니까 이게 90도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때 AP라는 걸 뭐라고 쓸 수 있다? 2 코사인 세타. BP라는 거는 2 사인 세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제 2AP 더하기 BP라는 거는 이제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얘 최대 최소를 찾아볼 때는 이제 두 개의 삼각함수가 더해져 있는 것보다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잖아. 자, 그럼 얘도 사인으로 한번 합성을 시켜봤어. 자, 그럼 그때 2랑 4 제곱해서 더한다면 루트 씌워주면 루트 20 이제 조금 밖으로 빼내줄 거 빼내준다면 2루트 5 곱하기 사인 그리고 세타 더하기 알파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거지.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최대값은 2루트 5다 라고 얘기해주면 끝인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때 모도 같이 찾아보래. 그때의 사인 세타를 한번 찾아보래.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봐. 세타가 모일 때 최대값이 되는지 혹시 보여? 세타에다가 모일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는지. 뭔가 세타만 얘기하기 조금 애매할 거야. 왜? 알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바꿀까? 얘가 몇이어야 최대값이 2루트 5다라고 해줄 수 있어. 얘가 2분의 파이면 되지 않니? 사인 2분의 파이가 1일 거 아니야. 그때 최대값을 가질 거잖아. 맞죠? 그럼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그때 세타를 찾아서 사인 세타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찾아볼 수 있겠니? 왜 다 책 봐 갑자기? 아까 우리 이 알파라는 거에 대한 조건을 찾아볼 때 어떻게 해서 찾아봤었어? 좌표 평면에다가 점의 좌표 하나 찾아서 원의 중심까지 이어서 각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지. 그거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몇 컴마 몇이라는 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니? 사인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2,4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이렇게 이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을 지금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얘를 알파라고 불러주는 거야. 맞죠? 뒤에 더해진 그 각에 대한 조건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 아까 세타가 뭐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타 더하기 알파가 2분의 파이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었지. 90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90도는 이만큼 가는 게 90도잖아. 그럼 여기서 세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좀 보이니? 이 그림에서 세타라는 게 어디에 표현되는지가 보여? 얘랑 y축 사이에 만들어지는 그 각을 세타라고 봐주면은 알파랑 세타랑 더해서 2분의 파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찾아보려고 시도를 해봐주면 돼. 근데 이미 이 점의 좌표가 2,4라고 나와 있지. 그럼 요 직각 삼각형에서 생각하면 충분하겠네. 이때는 원점과 지르는 거리가 2루트 5고 그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2루트 5분의 이 길이는 2. 따라서 정리하면은 5분의 루트 5. 얘가 그때의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그렇게 외운다기보다는 그래가지고 그림을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어떤 그림에서 어떤 각을 뭐라고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알파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90도에서 세타를 빼는 방식으로 봐줄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서 그림으로 해석한다면 세타는 모르지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정도는 구해봐 줄 수가 있겠죠.